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 오늘도 올랐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이 다 올랐고요. 지금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합니다. 하락 출발을 했는데 뒤집어 버렸고, 장 막판에 파월 연준 의장의 그 금리 인하 그 속도 조절 발언이 나오면서 조금 그 장중에 조금 그 크게 흔들렸지만 그러니까 빅컷을 하지 않겠다. 빅컷 대신에 좀 완만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11월 FOMC에서. 그런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이 선명해졌다는 점에서 완만한 상승을 선택을 했고 장 막판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다가 마감 전 1시간여 만에 뭐 크게 오르면서 이제 상승 반전을 하는 그런 흐름이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장 휴장일인데 미국은 일단 올랐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대형주들은 올라도 보합권에 가깝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상승 쪽으로 계속 그 흐름과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글로 써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 증시는 아주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이제 뭐 비관적으로 보고 뭐 전망하고 그러니까 먼저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다. 가지고 계신, 뭐 종목들,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 시장 전반에 투자를 한다면, 뭐 ETF 같은 형태로 투자한다면, 보유를 해가는 게, 홀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장에서 이제 3분기 지나고 4분기가 시작되는 그런 딱 지점, 3분기가 마무리되는 지점이었습니다. 3분기는 일반적으로 하반기, 그러니까 3, 4분기가 이제 하반기인데 하반기의 시작이자 다음 연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9월 이제 3분기의 마지막 달에는 2025년도에 대한 기대가 이제 선반영이 되는 구간, 그죠? 지금 이제 10, 11, 12, 3개월밖에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1월까지. 그래서 9월에는 2025년, 그리고 물론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25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5년도에 증시를 뒤바꿔 놓거나 또는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 아직도 하락하고 있거나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9월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업종이나 종목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뭐를 해봤냐 하면은, 뭐 1분기야말로 뭐 2024년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이제 좀 빼고 2분기와 3분기 때 경기 바닥을 지나면서 그 주가가 계속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서 3분기의 마지막 달인 9월에 상승한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찾아봤냐면은 2분기가 시작된 4, 5, 6월 그리고 7월, 8월까지 5달 연속으로 주가가 빠진 종목들 중에 9월 달에 반등한 종목을 찾았더니 코스피 5종목, 코스닥 10종목이 나왔고요. 이거를 15종목을 이제 다 오늘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코스피 2종목 그리고 코스닥 3종목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중에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서 그 회원님들한테는 전체 뭐 등급에 상관없이 회원님들한테는 전체 종목들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다 4분기에 다 잘 가고 10월 달에 다 잘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주 하락세, 완연한 그런 하락세를 딛고 9월 달에 주가가 반등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4분기의 그 상승 방향성의 첫 발을 아마 내딛는 걸 보여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실적이 나와 봐야 되고 이제 당연히 확인할 게 많이 있겠지만 9월 달에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된 종목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 차트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스코홀딩스의 월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월봉을 보여드리면 사실은 하락 추세는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이어졌습니다. 하락 추세가 고점이 66만 원대, 65만 원대까지 갔다가 30만 원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반토막이 더 났는데 저는 이제 최근 5개월, 6개월로만 봤을 때 9월 달에 양봉을 만들면서 드디어 5개월 이평선을 뚫고 꽤 긴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지금 보시면은 하락 추세의 끝에 반등이 나오는 흐름, 그리고 마침 8월 달에 최저 하락치가 30만 9천 원이었는데 이 자리가 60개월 이평선, 그러니까 5년 이평선의 바닥을 터치하고 더 안 빠졌다. 바닥 지지를 받았다. 30만 원에서. 그러면 지금 38만 원대까지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지난 1년치 빠진 것 60만 원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30만 원대 3자를 기록하고 있을 동안에는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9월 한 달 놓쳤다고 해서 늦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섣부르니까.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도 역시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왔고 주가는 9만 원대 초반에서 4만 7천 원, 4만 4천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역시 반토막도 더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고 9월에 양봉을 만들었습니다만 많이 오르지는 않은 그런 구간. 그렇다면 호텔신라도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고 25년도에 대한 어떤 기대가 반영되기 시작한, 주가가 너무 싸니까 반영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중에 이 2종목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은 사실 역시 작년 8월부터 아까 포스코홀딩스처럼 8월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포스코홀딩스만큼의 하락폭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5만 원에서 그렇지도 않네요. 이걸 기울기로만 봐서 그런데 45만 원에서 14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18만 원대까지 회복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3분의 1 토막이 났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9월 달에 반등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BM은 아주 좋은 게 월봉상으로 이제 5개월 이평선을 위로 올렸습니다. 5개월 이평선에.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5개월 이평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10개월 이평선 또는 20개월 이평선 부근까지 이 다음 분기에는 아마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코스닥 두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도 사실 작년 말부터 아니면 최고점 기준으로 하면은 올해 3월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8만 원대까지 갔다가 2만 9천 원대까지 8월 달에 밀렸으니까 근데 밀렸다가 8월 달에 반등이 바로 나오죠. 월봉상으로 보면. 그래서 120개월 이평선을 지지해 줍니다. 120개월 이평선을. 그러면 120개월 이평선은 사실 10년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럼 너무 많이 빠진 것이 맞다. 이렇게 보면서 동시에 이제 빠질 만큼 빠지다 보니까 이제 10년 이동평균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는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9월 달에 양봉을 만들어낸 자리가 120개월 이동평균선 밑으로 빠진 자리가 바로 반등을 해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습니다. 8월과 9월에. 그래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월봉상으로 딱 5개월 연속 음봉 만들고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천보입니다. 천보는 지금 작년 4월에 30만 원
코앞까지 갔다가 49,000원까지 빠졌으니까 6분의 1로 빠졌습니다. 1년 한 4개월 만에 6분의 1. 그러니까 85%가 빠졌죠. 그러면 지금 천보는 지금 6개월 연속 음봉 나오다가 9월에 양봉의 그 세가 세진 않습니다만 아래 꼬리가 8월의 저점보다 높였습니다. 5만 원 위에서 형성이 됐고요. 5만 원 정도로 바닥을 봤을 때 지금 6만 원, 지금 자리는 대략 20%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만 아직 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5개월 이제 이동평균선이죠. 5개월 이동평균선에 계속 눌려가고 있는데 저는 10월 정도에는 천보가 5개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 2차 전지들의 전반적인 상승이 9월에 나와줬기 때문에 천보 같은 종목도 거의 진짜 끝물에서 완전히 그 돌아서는 종목. 이런 종목까지도 이제 수혜가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종목을 보여드렸지만 전체 15종목이 이렇게 그 2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딱 9월에 양봉 만점에서 돌아선 종목이 15종목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5종목만 소개해 드렸지만 오늘 중으로 이제 나머지 10종목들을 이따가 이제 올려드리도록 회원님들 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 이제 아직 우리 증시는 휴장입니다만 오늘 저녁에는 또 내일 미국 장도 좀 봐야 되고 내일 그 우리 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전망, 분석 이런 것들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분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4분기 초반의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래 분기가 마무리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재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9월 마지막 날 주가가 좀 하락했다가 10월 초에는 이제 4분기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서 이거를 그 주도할 만한 이제 나름대로 주도할 만한 종목들 쪽으로 비중을 높여서 다시 채우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좀 눌리고 또 눌리면 올리고 하면서 약간의 박스권 느낌의 흐름을 지금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이어가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 배당주라든가 25년도 실적기대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쏠려갈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선명해질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그 25년도 주도주, 25년도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종목들의 그 주도주 쏠림 현상이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원래 항상 그래요. 원래 이렇게 하반기에 끝 지점까지 와버리면은 이때부터는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월달 들어왔지만 그 10월 둘째 주 정도에 둘째 주에 그 다른 일이 있어서 어디 해외를 잠깐 나갔다 와야 돼서 셋째 주 정도에 이 25년도 실적 기대주 그다음에 25년도 1분기 실적 기대주의 리스트를 쫙 뽑아서 저희 트리온스 회원들께 뭐 늘 분기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번에도 보물창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히 이번에는 실적 기대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관심 종목들을 선별해서 체크해 놓고 계시는 것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높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적 기대주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시장 주도주를 골라서 뭐 5종목 안팎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100%에 가까운 확률로. 네. 그렇게 단언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적이 내년도에 좋아질 종목을 4분기에 미리 보고 가자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휴장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영상과 그다음에 종목들의 리스트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